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의 시간 출판사에서조차 사재기가 아니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처음에 제가 조국의 시간 나눔 100권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오전 기준으로 2,000분 가까운 분이 신청을 하셔서 고일석 대표님과 딴지 자봉단과 그럼 더 많은 분들께 나눔을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사직이라고요?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은 제멋대로 쓴 기사 때문에 조국 일가가 고생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읽고 싶다. 이미 책을 구매 예약했지만 이번 이벤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심정으로 참여한다. 실체적 진실을 알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한다.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한 명으로서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여러 권 사서 주위 지인들께도 조국 백서를 전했는데 해당 책도 더 읽고 느끼고 알리고 싶다는 거고, 이외로도 합리적 판단을 하고 싶다,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남기고 싶은 말에도 정말 보고 싶은 책이었는데 사정상 나중에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눔 이벤트를 해주셔서 참여하게 됐다. 현재 취준생으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도서관에 해당 책을 시청하고 빌려볼 예정이었는데 좋은 취지로 책을 나눔한다고 해서 신청했다. 나눔의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이 끝없이 뻗어나가서 100권이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 책을 읽는 효과로 되길 기원한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2,000분가량 되는 분들 중에 100명만 선정하기엔 너무나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이걸 원래 500명 정도로 늘리려다가 한 300명만 하고 딴지 자봉단에서 배송하는 비용을 제가 나머지 채워드려야겠다. 전적으로 자발적인 사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후원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도 각자 책을 구입해서 본인 명의로 기부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가 이걸 두고 사직이다, 시장 교란행위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고일석 대표님이 안혜리 집단 고소 및 소송 참여자 위임장과 확인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의 시간 책 나누기 행사 참여자로서 중앙일보 안혜리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참여하실 피해자분들은 위임장 및 확인서 양식을 고일석 대표님 페이스북에서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작성해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고일석 대표님 주소로 보내거나 아니면 스캔해서 해당 메일로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한글과 MS 워드 두 버전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마감이 6월 11일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쯤에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서 고소장 초안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상 요구액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안혜리의 6월 3일 사재기 시장 교란 행위라는 터무니없는 보도 이후에 책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도 공동 고소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일석 대표님 해당 페이스북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댓글로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및 확인서를 보면 이렇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권리와 절차를 고일석에게 위임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책 나누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책을 구매하고 기부한 거죠. 여기서 누가 강요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언론에 저렇게 끌려다녀야겠습니까? 참교육 따박따박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 인사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한동훈 씨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참고로 보시다시피 사법연수원은 법원 산하기관으로 사법 폐지 이후에는 법조인 양성 기관에서 법관 연수 기관으로 대폭 축소돼서 현재는 사법연수생이 한 명도 없다고 하네요. 이해로도 조남관 씨는 법무연수원장으로 갔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 언론도 참 보도 행태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나 홀로 검사 보직, 또 유배된 한동훈, 권력 보복 감당하겠다. 따옴표를 이렇게 따주고 있네요. 한동훈 1년 반 4번 자천, 보복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 야, 이렇게 보면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 줄 알겠습니다. 팩트는 핸드폰 비밀번호도 안 까고 버티고 있는 엄플 열심히 하던 검사 1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의 일부이니 담담하게 감당하겠다고요? 참 진짜. 오죽하면 황교익 선생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권력 보복이란 70여 곳 정도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별건으로 처자식의 신상이 탈탈 털려서 인민재판을 받아 멸문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나 쓰는 말이다. 저렇게 한동훈의 압수된 핸드폰 비밀번호도 불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검찰에서 쫓겨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이렇다는 거죠. 검사라고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이게 현 상황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보복은 무슨 보복이냐? 핸드폰 비밀번호나 깔아. 검사가 수사에 협조를 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보복이란 말을 한다는 건 검찰총장도 보복을 누군가에게 했다는 거냐? 검찰총장 백 믿고 이동재랑 같이 했던 일은 뭐냐? 휴대폰 포렌식은 왜 안 하냐? 누가 보면 독립운동이라도 한 줄 알겠다. 윤시범 부인 김건희야 수백 통씩 왜 전화했냐? 그냥 수사 못하는 정치 깡패다.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도 이렇게 많은 언론이 한동훈을 일선에 복귀시키지 않은 걸 문제 삼고 있다며 간단한 글을 남겼는데요. 그는 평범한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검찰총장을 지냈고 조만간 야당의 입당에서 대선 주자로 나가려는 윤석열의 최측근이고 언론은 그런 사람의 꼬봉을 일선에 복귀시켜 수사를 지휘하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만약 그에게 윤석열 관련된 사건이 배당된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저게 말이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야권 대권 후보 꼬봉에게 칼자루를 쥐어준다는 소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던 언론은 다 어디로 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야, 이런 상황에 정의당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한동훈은 직무배제, 이성윤은 승진,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 인사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저렇게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도대체 그 말하는 시민들의 상식선이 뭡니까? 그러면 한동훈을 승진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김학의 출금을 막은 이성윤을 표적으로 삼고 저렇게 엄플하고 수사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라고요? 형평성 논란이나 수사 관여 시비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피고인 이성윤을 직무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현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 본인들의 지지 세력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에 오죽하면 윤석열 검찰보다 정의당이 더 싫다 이런 네티즌의 반응이 있었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추천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이 준 표가 아깝다며 다시는 정의당에 표를 안 주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장관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사과하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인사 실패로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사과를 하라고 하기도 했고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을 두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라고 저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정의당 그동안 지지해준 게 너무나 후회된다라며 그냥 빨리 국민의힘이랑 합당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니 당신들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 이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죠.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고 어제 곧바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를 즉각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대형 사고를 쳤는데요. 공군 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그대로 유출해버린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선 이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채익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피해자와 남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와 가해자의 행위가 비교적 자세하게 적시가 돼서 2차 피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상하시는 대로 그 많은 여성단체와 정의당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지 이런 거야말로 2차 가해 아니냐? 왜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선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이수정, 김재련, 정의당 왜 이런 부분은 지적 안 하는지 네티즌들의 분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의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 정도까지 왔는지 저도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추가적인 소식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